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빅데이터와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빅데이터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신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황인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빅데이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와 개념이 최근에 나온 것이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언론 매체나 그리고 강연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 어, 산업의 이제 전반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친숙한 최근에 나온 개념이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미 다가온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오고 그리고 관련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별로 빅데이터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특징, 그리고 관련 기술과 발전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주제로 이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람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빅데이터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어, 빅데이터 전문가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아닐지라도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왠지 크다는 단어인 빅과 그리고 자료라는 데이터라는 합성어로서 뭔가 많은 자료라는 뜻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주기가 짧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매체가 이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휴대폰 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휴대폰도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휴대폰 요즘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이 데이터를 정말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문가가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개인용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SNS 또한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대를 들어오면서 다양한 이제 비정형 데이터, 즉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자면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전 디지털 환경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점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여 의미와 가치가 있는 단위로 묶인 데이터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자료가 많더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 자료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쓸모없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진 않고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모여 있는 것 자체로 아니면 이 모여 있는 데이터가 의무와 가치를 갖는 이러한 데이터의 묶음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용량의 데이터가 뭉친 형태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 기술을 하나의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좀 정의 내리긴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이 빅데이터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신 것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묶음 덩어리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빅데이터라는 기술 개념을 한 단어,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떠한 사람이 정의하느냐, 어떠한 산업군에 있는 전문가가 정의하느냐, 또한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어떠한 관점에서 그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이제 몇 가지 이제 대표할 만한 정의들을 발췌했습니다. 먼저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는 이제 규칙이 잡혀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 그다음에 CSV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칙이 없으며 연산도 불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상, 이미지, 음성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고 이 데이터로부터 그리고 이제 가치를 추출하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짐으로써 이 데이터가 가치 있는 가치를 가지게끔 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데이터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위키피디아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IDC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보완된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위키피디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치를 추출하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미래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의와 마찬가지로 대용량의 데이터와 그리고 분석하고 가치를 추출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 대규모 데이터에서 관계된 기술 및 도구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킨지 앤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이제 데이터 셋 규모로 빅데이터의 분량 기준은 산업 분야에 따라 상대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이제 의미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빅데이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빅데이터라는 이러한 기술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추출해서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면 이제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라는 기술들이 계속 관련 기술들이 발달하고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보완하고 개선시키고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커지고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기술과 데이터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 중반, 90년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들이 점점 이제 막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데이터 규모를 보시면 이미 199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생성된 양이 100 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인용 PC 시대를 넘어서 2000년대 중반에 되면서 이미 인터넷, 모바일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생성된 데이터들이 이제 규모가 엄청 크게 발전을 하면서 이미 2011년대 말, 네,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량이 1.8 제타바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큰 수가 이제 저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라는 양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오른쪽 상단에 제가 표를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 요즘 뭐 몇 기가 이제 요즘 테라바이트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 테라바이트의 이 테라의 단위에 테라가 이제 10의 12승이라면 10의 15승이 페타고 10의 18승이 엑사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이 1엑사가 100경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단위가 억, 조, 경, 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1990년대 말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서 이제 생성된 이 데이터량이 이제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미 20년 사이에 그 데이터에 생성된 양이 50배가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 시대, 인공지능, 산물정보통신, 증강현실 등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좀 더 우리의 삶에 더 익숙하게 되고 더 친숙하게 되고 모든 산업에 활용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빅데이터 시대가 이미 2010년대에서 2020년대로 넘어간 중반부터 이미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되고 그 결과로서 2030년대에서는 이미 생성된 데이터의 양이 2000년대까지 생성된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 2010년대까지 만든 데이터보다 2010년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술이 컴퓨터가 이제 탄생된 19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퍼스널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시대, 스마트 시대로 이제 변모되어 오면서 이 데이터의 유형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정형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어떠한 사무 정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 분석,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했다면 퍼스널 컴퓨터 시대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생성된 데이터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SNS나 멀티미디어 기술들을 통해서 이러한 컨텐츠들이 이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제타바이트 생성된 전 세계에 생성된 데이터량이 제타바이트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0년대 후반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사물에서 데이터들이 생성되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 번째 화살표 위로 솟아있는 세 번째 화살표가 인터넷 모바일 시대인데요. 이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까지 확산되면서 데이터의 폭발이 더욱 가속화돼서 빅데이터의 시대를 이제 기반을 닫는 이러한 시대가 아마 201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데이터 생산 객체가 출현이 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 저장, 처리, 유통 과정에 따른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 데이터를 정말로 어떠한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객 관리나 아니면 암호나 기업에서의 그 산업, 어떠한 기업의 이윤과 직결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생성되고 보관해서 분석, 추출을 했다면 이미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에서는 누구나 이 데이터를 쉽게 꼭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하드웨어가 있지 않더라도 단순한 스마트폰, SNS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비정형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폭발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발생되는 데이터의 상당수는 대부분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0년대 후반 30년대가 돼서 스마트 시대가 된다면 향후에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사물 통신, 그리고 근거리 무선 통신 등의 기술이 활성화로 통해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사람이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인프라, 이 기술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직접 생성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지만 인지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생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을 보시면 과거의 컴퓨터 시대,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 구조화된 정형화된 데이터였다면 지금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서는 그 데이터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합되고 소셜미디어적인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정말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형성이 되고 이 현실을 기반한 이러한 그 다량의 데이터들이 직접 생성이 되면서 이 데이터의 생성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전통적인 데이터에 생성된 양보다는 훨씬 더 이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 유통하는 이러한 기술들도 같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물 인터넷과 사물 통신, 이러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같이 발전이 되면서 이 데이터의 생성량은 증가량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추출하는 이 빅데이터의 기술 또한 발전하고 빅데이터의 기술이 더욱더 앞으로는 중요한 기술로 이제 산업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빅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단어 3개를 모아서 그 앞글자를 따서 3V, 볼륨을 의미하는 규모와 그 다음에 variety의 다양성, 그리고 velocity의 속도, 이러한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3V라고 했지만 이제 빅데이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의 기술이 점점 이제 다양해지고 그리고 관련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 빅데이터의 특징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5V, 7V 그리고 또 10V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에서는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규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 자체에서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와 다르게 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라고 예를 들자면 뭐 전통적인 데이터는 뭐 고객의 뭐 회원 정보, 우리가 어떠한 사이트에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 이름과 아이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넣는 이러한 회원 정보나 아니면 물품 재고 정보와 같이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물품 식별 번호나 뭐 수량, 가격, 이름 등과 같이 이러한 정형화된 데이터의 개념을 넘어선 이제 그러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앞에서 말씀드린 뭐 사진이나 음성, 음악, 영상처럼 어떻게 이렇게 연산을 하기 힘든 이러한
데이터들까지 비정형 데이터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포함하는 이런 플로 이런 포함하는 이제 플랫폼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아주 이제 대형화, 그럼 대량화, 그리고 그 규모가 이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성입니다.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용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데이터를 생성하는 동시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면 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까지 데이터로 인정받으면서 이 종류는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고객의 사인이나 손글씨나 SNS에 올라온 사진, 음악, 영상까지도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간주가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가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데이터 생성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비정형 데이터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빅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정형과 비정형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빅데이터의 그 데이터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뭐 정형, 비정형,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속성이 저장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의된 구조가 없는 데이터, 그리고 수집 데이터 각각이 데이터 객체로 구분이 되는 뭐 바이너리 파일이나 뭐 이미지, 영상 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구조 정보에 대한 이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어떻게 보면 정형과 비정형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정형, 비정형을 많이 쓰고 반정형 데이터를 어, 많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이거를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의외로 반정형 데이터 또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술이란 플랫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처럼 행과 열로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리를 통해 쉽게 정형화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ML, HTML, 그 다음에 제이슨과 같은 이러한 기술 언어들이 반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이제 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핵심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이제 속도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생성되고 수집되는 속도가 이전과 다르게 매우 빨라지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이 빅데이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는 플랫폼이 어, 뭐, 플랫폼, 뭐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들이 이제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네트워크, SNS, 모바일 등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양도 또한 이렇게 엄청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제 변환하는 그리고 추출하는 이러한 속도도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정의 내렸던 이 빅데이터의 특징이 많은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어떠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이 이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의 좋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되는 속도가 느리다면 이미 그 데이터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또는 미래에는 쓸모가 없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되어 가공될 수 있는 이런 리얼타임 데이터가 점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 빅데이터는 이러한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 이제 빅데이터의 이 규모와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이 속도의 이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3V가 이 빅데이터의 그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velocity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 즉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수준에 대해서도 네, 중요성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이 원치 않는 데이터들도 함께 수집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삭제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들의 이제 신뢰성을 확보해야만이 빅데이터가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뭐 사자와 호랑이 사진을 수집했는데 각 사진이 이제 기술적인 결함으로 훼손이 되어서 이게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이게 판단하기 힘들어지면 이게 진실성, 즉 베라시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베라시티가 떨어지는, 네, 가치가 떨어지는 이러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데이터를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이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러한 신뢰가 있는 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가공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 이것들이 바로 또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다양한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되어야 그 의미가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비지 데이터가 된다면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기술도 이용하고 하드웨어도 이용하는데 이러한 투자된 자원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결과물을 do출을 해야지 이 빅데이터 기술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어떠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 것인지 설계하는 것이 이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 또한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의 기술을 중요하게 빅데이터의 특징이다라고 어, 생각이 되면서 이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제 가치, 이제 밸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 어, 중요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이것도 빅데이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IT 인프라 구조 시스템을 구현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데이터를 도출을 해서 예측을 하고 어떠한 현상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들을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빅데이터의 특징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의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중에서 이렇게 다음으로는 이제 타당성 또는 정확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validity 또한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데이터가 이제 다양하고 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가 정말로 타당한지 정확한지 여부를 무시한다면 이는 올바르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사과와 배 사진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사과 사진을 배로 인식하고 배 사진을 사과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러한 것도 되게 중요한 빅데이터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휘발성, 어, 휘발성이라는 단어에서 V를 따와서 이제 7V라고도 하는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 저장될 수 있고 그리고 타당하며 오랜 시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징, 판단하는 것도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삭제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앞서 이제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휘발성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나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이 휘발성의 빅데이터의 휘발성 특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과 같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데이터, NFC 사물 인터넷 IoT와 같이 이제 플랫폼 자체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들의 중요성이 더 실시간 데이터의 양이 더 많아지고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면 이제 정말로 이러한 데이터의 생산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데이터 휘발성에 대한 특징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특징 짓는 3V, 4V, 5V 이후에 6V, 7V까지 가는 이러한 타당성과 휘발성까지도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간주가 되고 이렇게 저희가 빅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7V도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8V, 9V, 10V 뭐 여러 가지 어떠한 특징을 빅데이터의 특징을 뽑아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그래도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3V, 규모, 다양성, 속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 외에 정확성, 가치, 타당성, 휘발성 등이 이 빅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모두에 이제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정의와 특징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합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이 빅데이터는 이미 2016년 즉 2010년대 중반에 이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정보 자원이며 이를 활용하여 기술 및 분석 방법에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2018년에는 이 빅데이터는 그것을 다루기 위해 병렬 컴퓨팅, 병렬 컴퓨팅 툴이 필요할 정도의 데이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빅데이터가 나온 이제 초기에는 이 빅데이터 자체의 특징, 규모나 이러한 속도,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빅데이터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 빅데이터를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병렬 컴퓨팅 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의 양이 커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 또한 이 빅데이터의 기술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나 어떠한 분야의 사람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정의하기는 방법들이 달라지고 빅데이터를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이 설명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이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이러한 기술하는 표현이나 방법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빅데이터 기술도 계속 발전이 되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들도 발전이 되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또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은 시대에 따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활용 분야 및 정의하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인 빅데이터의 규모, 크기, 속도, 다양성을 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특징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빅데이터의 특징을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와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특징을 뭐 데이터의 소스 원천과 목적, 생성 주체, 유형, 특징, 보유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의 데이터 원천은 이제 정보 서비스, 즉 우리 도서관이나 회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이러한 정형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의 원천은 우리가 일상적인 이러한 뭐 SNS나 모바일 이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떠한 특정 집단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특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 분석, 저장을 했다면 빅데이터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 시대에서는 누구나 쉽게 개인 휴대폰이나 이런 SNS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될 수 있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의 목적은 업무를 위해서 또는 업무의 효율성 아니면 어떠한 전략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하고 이렇게 추출하고 분석을 한다면 이 빅데이터 시대, 스마트 시대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소통이나 자기 표현 또는 사회 기반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생성 주체도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는 주로 정부나 어떠한 기업 등의 조직이었다면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과 이제 사물 인터넷처럼 어떠한 시스템 또는 센서와 같은 어떠한 기계에서 직접 이제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유형은 이제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 위주로 주로 이제 조직 내부의 데이터고 주로 비공개 데이터가 많았다면 이제 현재와 미래에서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뭐 비디오나 이미지, 오디오, 센서나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와 그다음에 뭐 외부로 공개되거나 뭐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이러한 오픈 소스와 같은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특징에서 보면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에서 어떠한 조직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신뢰성이 높은 핵심 데이터고 데이터 증가량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했지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용량이 너무 많은 초대용량 정보이고 그리고 신뢰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비지 데이터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잘못된 정보, 오보가 같은 잘못된 정보와 그리고 이제 왜곡된 이러한 정보들이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의 타당성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인지 이런 판단하는 기술 또한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유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아까의 그 내부적인 조직, 뭐 정부나 기업 등 대부분 조직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이제 이 데이터들이 뭐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나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뭐 네이버나 다음 또는 우리가 이동통신사 가입을 하는 것처럼 뭐 SKT, 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사 등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생산, 저장, 분석하는 이제 플랫폼들도 과거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이나 샤딩, 퀸과 같은 이러한 전문적인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가진 기관에서의 그 플랫폼이었다면 현재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생산,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뭐 모바일이나 그리고 SNS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한 플랫폼에서 생성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쉽게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 뭐 구글 파일 시스템이나 뭐 하둡 같은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들이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네, 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빅데이터의 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의 이제 장점은 미래 예측,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날씨를 예측해서 이제 내일 그리고 일주일의 날씨를 이렇게 미리 이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뭐 수요나 그리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어떠한 제품을 이제 진열하고 어떠한 디자인을 맞추고 그리고 앞으로 유행될 제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정한 기관에서는 이제 범인들의 활동을 데이터화하여 범죄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는 이제 개발팀 입장에서는 이제 신제품의 경쟁력을 미리 예측하고 각종 리스크를 미리 검증하면서 이제 신제품에 대한 실패 확률을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병리 현상이나 위험을 예측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개선, 즉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산업 분야의 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어떠한 특정한 산업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그리고 이러한 공공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또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빅데이터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가 결국에는 뭐 사생활 침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많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웹브라우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양쪽 끝에 많은 광고들이 가끔 떠오릅니다. 이 광고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광고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검색을 하다가도 그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그리고 이미 방문했던 사이트 이러한 정보들을 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추출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러 하는 아니면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들을 이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본의 아니게 빅데이터의 기술에 의해서 개인의 이러한 정보나 이러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의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한 게 미래 예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 예측을 하기 위한 이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과연 정말로 신뢰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 데이터들의 수집 과정, 분석,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타당성 있게 정확도가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러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니면 또 이러한 도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이 빅데이터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분석 결과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과연 새로운 어떠한 뭐 A 결과와 B 결과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고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원인의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떠한 현상,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도출을 했지만 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지금 현상에서는 빅데이터 기술로는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기술이 어떤 결과와 수치에 현혹이 되어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어떠한 시즌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름이겠죠? 5월, 6월, 7월, 8월. 또 하나는 5월, 6월, 7월, 8월에 물놀이 사고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면 물놀이 사고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분석 결과를 나왔는데 이 분석 결과들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지만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됐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빅데이터의 기술이 지금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와 수치에 너무 현혹이 된다면 올바른 판단, 원인 분석과 그리고 해결책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빅데이터의 기술이 상당히 메리트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단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발전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